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이어서 황제가 을미사변 이후에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아간파천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아관이라는 말, 아에는요 옛날에 러시아를 아라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관파천, 그 하늘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게 바로 아간파천이었는데, 이 아간파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이제 고종 황제가 고종이 다시 이제 조선으로 넘어와서 대한제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이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난 뒤의 상황인데, 오늘은 그래서 서재필이 만들었던 독립협회와 이제 대한제국의 개혁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아간파천이 일어날 때쯤 1896년도 이후입니다. 자,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독립협회라는 걸 만들게 돼요. 자, 첫 번째는 1896년 독립협회 서재필과 함께 이제 개화 관료들과 함께 만들게 된 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서울에 있는 독립문을 건립하게 됐는데요. 이 독립문은 옛날에 영은문이라고 해서 그 청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지나가던 문이 한 개 있었습니다. 이 영은문 자리에 만든 게 바로 독립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문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독립협회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독립협회에서 했던 일 중에 저령도 조차를 폐지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령도 조차라는 말은 뭐냐면 러시아가 이제 그 부산의 영도 지방에, 지금의 영도 지방에 있는 저령도라는 섬을 빌리려고 했어요. 여기서 그 자신들이 이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령도를 조차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립협회에서는 이런 저령도 조차 조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국에 반대 운동을 통해서 저령도 조차를 반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반대 운동이 결국엔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러시아는 다시 저령도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만민공동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이 만민공동회와 그 다음 밑에 있는 관민공동회인데요. 자, 만민공동회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부 정책과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토론회 같은 장소였습니다. 지금의 백분토론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민권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 저번 시간에 가보개혁할 때 1차 개혁이었습니다. 연자제를 폐지했다라고 했는데, 이 연자제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 연자제를 다시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독립협회에서 주최했던 만민공동회 안에서 연자제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연자제를 폐지시킵니다. 자, 다시 그리고 관민공동회란 말은 여기서 만민은 일반 백성들이 많이 모였던 그 토론회 같은 거였고요. 관민,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는 관료와 일반 백성들이 같이 토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관리가 있으니까 주로 만민공동회보다는 조금 더 정부 정책을 만들기 수월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종 황제도 이를 용인을 해줍니다. 고종 황제가 관리들한테 거기 가서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와서 그 정부 시책을 만들어라고 얘기했고, 결국에는 여러분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독립협회 활동을 사실 고종 황제가 많이 뒤에서 도와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관민공동회에서 결국에는 거기서 백성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헌의육조라는 정책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도 이걸 용인을 해주고 결국엔 헌의육조가 통과가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독립협회에서 이러한 활동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서재필이 만들었던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독립협회를 처음에 고종 황제가 만드는 걸 도와줬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보수 관리들이 이들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개혁적인 움직임이 자신들에게 오히려 불필요한,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를 뺏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수 관리들은 고종 황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독립협회에서 결국에는 지금 대한제국이지 않습니까? 황제의 국가입니다. 황제 국가. 결국에는 아직 황제가 있고 밑에 모든 백성들이 황제를 우러러보는 옛날 전제 왕국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화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여기서 보수 관료들이 주장했던 공화정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 우리 대표자를 뽑을 때 일반 백성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잖아요. 그래서 왕족이
왕족을 거부하는 형태, 근대 국가의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있고 거기서 대표자를 뽑는 거지. 원래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원래 있고 계속 황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황제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여기서 공화국을 건설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결국엔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에 고종은 그 보수 관리들의 말을 듣게 되고 결국 황국협회라는 그 고종 황제가 임의로 만드는 협회가 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황국협회에서 여기에는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아이러니한 건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던 그 독립협회를 고종 황제 손으로 해산시켜 버렸다는 거죠. 중요한 건 독립협회는 보수 관리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었고 결국엔 그 고종 황제가 황국협회를 통해서 이들을 해산시켰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렇게 개혁적인 움직임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제국을 만들고 나서 스스로도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도 대한제국의 개혁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개혁을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광무개혁은 9번 신참의 정신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9번 신참이라는 건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조선 시대에 있었던 옛날 우리 좋은 전통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서양식 문물을 우리 몸 안으로 천천히 받아들이겠다. 즉 한 번에 개혁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에서 덧붙이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광무개혁 때 대한국국제라는 걸 제정합니다. 여기서 대한국국제라는 건 안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제국 안에 황제권은 무궁하다,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전제 왕정국가와 똑같다는 거죠. 원래 지금 이 시기에는 모든 서양 국가들은 근대 시민국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국가라는 건 시민이 시민권을 가지고 대표자를 투표를 통해서 뽑아내는 지금의 근대국가 형태고 지금 대한제국의 황제가 얘기하는 전제 왕국은 황제가 아직 존재하는 형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 조선시대 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황제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근대국가로 나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대한국 국제가. 그래서 대한국 국제제정 이 말이 시험에 한 번씩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백동화라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전사업과 지계를 발행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양전사업은 논과 밭의 치수를 재거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고 지계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토지제도 있죠. 토지 그 소유권 증서 있잖아요. 문서, 토지문서를 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면서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종의 광무개혁의 의의를 보게 되면 군사력을 강화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근대적 토지소유제, 지계를 발행하면서 토지소유제를 근대적으로 바꾸는 데 일조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이런 보수 관료들이 고종 황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보수 관리들의 부패한 점과 그 다음 열강들, 지금 우리 조선에 들어오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같은 열강들의 이권 개입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 전제 왕권, 대한국 국제에서 보다시피 황제의 권력은 무한하다라는 걸 틀에 박아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전제 왕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국가로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독립협회와 광무개혁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사실 수능에선 최근에 제가 문제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 검정 시험에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시험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